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 B입니다. 바이오 겔라잡이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이오 분야 좀 핫 이슈 하면 장내 미생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관련 연구도 굉장히 많던데요. 네네. 이 장내 미생물 말 그대로 장에 사는 미생물 맞습니까? 뭐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 네. 이 장내 미생물이 뭐 단순하게 이 뭐 소화나 배변 작용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몸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에도 이 장내 미생물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제 그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Coffee? Yes, that'd be good. Sally Dibbs, Sally. 4610192. How did you know my phone number? How'd you know that? Said read the telephone book last night. Dibbs, Sally. 4610192. He remembers. 네, 이 주인공이 이른바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그렇죠. 자폐증을 네. 앓고 있었는데 뭐 숫자 계산이라든지 암기 같은 것은 뛰어난 네, 능력을 네, 보여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삼은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글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내 미생물이 그냥 소화작용, 배변 네. 활동만 돕는 줄 알았더니 뭐 다른 데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뇌와 장의 미생물의 연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서번트 증후군을 비롯해서 이 자폐증의 이제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연구 중에 있는데요. 예.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자폐증은 선천적인 거다. 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마 자폐증을 앓는 거다. 이렇게 간주해 왔어요. 네. 예. 이제 앤드류 볼트라는 한 자폐아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가 이제 자폐증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요? 이 앤드류 볼트는 1993년 2살 때 이제 중이염 그 위험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항생제를 처방받게 돼요. 이 항생제를 한 서너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 달 이상 정도 복용하게 됐는데 이 항생제 복용 이후에 이 아기가 자폐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자폐는 이 선천적인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뭐 의사들은 뭐 앤드류는 뭐 선천적인 것 때문에 자폐증에 걸린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앤드류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정상적인 애였는데 항생제 처방 후에 좀 애가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네. 얘는 선천적인 게 아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이제 시간을 들였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항생제를 얘가 복용하고 나서 몸에 좋은 미생물은 그 항생제 때문에 없어지게 되고 아. 또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은 살아남아가지고 이 자폐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가설을 제안하게 된 거죠. 예. 이게 앤드류의 어머니가 사실 의사는 네, 아니었잖아요. 의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죠. 선천적인 자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도 네. 하면서 이런 가설까지 도달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장내 미생균이 어떻게 자폐까지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는 몸에 좋은 미생물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미생물도 있는데요. 예. 이 미생물들은 그 뇌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우리 인체의 호르몬이나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거나 적게 만들어지는데 관여를 해요. 그리고 또 미생물 자체가 만드는 물질이 뇌에 직접적으로 전달돼서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몸에 나쁜 미생물이 굉장히 그 안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뇌에 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나 단백질의 양을 조절해서 어떤 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중에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아주 독특한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계속해서 장에 축적되고 그 축적된 게 뇌로 이동해 가지고 결국 자폐를 일으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로스트리디움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을 하니까 자폐가 회복되거나 나았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조금 방금 말한 이 앤드류의 사례에서도 네. 그 이제 몸에 좀 나쁜 미생물이 있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이제 그 미생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하니까 이 앤드류의 상태는 호전됐다. 아. 이제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렇게 좀 비슷한 사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기생충 중에 이 톡소플라스마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원래 이제 고양이의 기생에서 사는 애인데 예.
이 쥐가 만약에 이 톡소플라스마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공포감을 못 느끼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쥐는 공포감을 못 느끼니까 이 고양이 앞에 있게 돼도 얘가 나를 잡아 먹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네,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고양이한테 잘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톡소플라스마라는 기생충의 전략은 뭐냐면 얘는 원래 이제 고양이 몸속에 있어야지 굉장히 편안한 기생충이거든요. 예. 이제 중간 단계로 이제 쥐의 몸속에 있으니까 빨리 이제 고양이한테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 톡소플라스마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쥐가 잘 먹히도록 이 뇌에 뭔가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섭네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보통 일이 봐야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쥐가 저절로 그 고양이에게 예. 다가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가간다기보다는 이제 예. 공포감을 못 느낀다. 공포감을 못 그냥 느끼니까 내가 먹히더라도 난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인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예. 야,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네, 있겠다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는 거죠. 드네요. 네. 자, 정신을 그러니까 뇌까지 영향을 주는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이니까 왠지 이제 장이랑 관련돼 있는 애니까 우리 먹는 거랑 관련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비만이랑 관련돼 있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연구팀이 이 뚱뚱한 그 쥐의 그 몸속 미생물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뚱뚱한 쥐의 그 대변을 네. 이 미생물을 모두 없애버린 그 멸균쥐한테 한번 이식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럼 멸균쥐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이 멸균쥐가 역시 뚱뚱해졌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 마른 쥐의 그 대변을 이 멸균한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역시 이 쥐 역시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뚱뚱한 쥐나 마른 쥐의 대변 속 미생물이 살이 찌거나 마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 후속 연구에서는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어떤 그 대변을 가지고도 시험을 해봤는데 네. 예. 이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이 정상 쥐한테 이식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 역시 살이 쪘다는 거고 어허. 반대로 이제 마른 사람의 대변을 이제 그 쥐한테 또 이식을 했더니 이 쥐 역시 살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장내 미생물이 여러 비만 같은 대사 질환에 관여를 한다면 비만뿐 아니라 당뇨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비만이나 당뇨나 다 이제 어떤 현대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비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미생물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에 관여하는 그 대변성 미생물,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을 찾아낸 거죠. 그 전문가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당뇨 같은 경우는 미생물 하나, 아주 심한 경우는 이 미생물 하나만 먹여도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냈죠. 이 미생물이 이제 프로테인도 내고 단백질도 내고 DNA도 내고 뭐 RNA도 있고 메타볼라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떤 성분이 당뇨에 효과가 있는지도 하나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비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변을 통째로 이식을 했었는데 지금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미생물인지도 찾아냈고 네.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까지 찾아냈으니까 만약에 이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대변을 통째로 이식하는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장 안에 미생물이 이렇게 네. 많은 줄도 몰랐고 이런 미생물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네. 영향을 주는 줄도 좀 새롭게 알았는데요. 그러면은 몸에 좋은 미생물은 그냥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한 식습관인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채소나 과일 같은 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은 좀 피하라. 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균형 잡힌 식습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배하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